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이주인문학사업단의 책임연구원 황혜성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연구사회 지원사업의 순수학문 유형으로 2019년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저희 2단계 마지막 연차이고 올해 8월이 저희 연구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메일을 받고 사실 처음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번 간담회가 지난 저희가 5년 반 동안 해온 연구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주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저희도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이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연구 논문은 저자하고 심사자 합해서 3-4사람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논문을 산출하면 내 논문이 또 저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실 연구재단에 통합성과 확산센터 사업이 없었습니다. 아마 2단계 시작할 때쯤에 이게 생겨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연구재단도 연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고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업단이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발표한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저처럼 아마 성과 활용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사업단의 연구성과 활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아젠다인 이주의 인문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1차 학술대, 국내 학술대회를 했을 때요. 이주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영문 표기를 포스터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거 금주의 인문학입니까? 아니면 이번주의 인문학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주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던가 봅니다. 이제 5년 동안 저희 사업단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주의 인문학 용어에 이제는 익숙해졌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료집을 좀 읽어가면서 이주의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성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발적인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주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1세기를 이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주의 증가는 결국 우리가 이주민과의 마주침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주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를 수동적인 타자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결국 이 탈경기 시대에 이주로 야기되는 갈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소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주의 인문학은 이주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즉 인간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이주 연구는 이주를 사회 갈등과 사회 문제로 보아왔고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해왔고 법과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각난 분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주민과 이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마약 관련에 관한 거를 언론에서 얘기할 때도 주로 베트남인이 마약을 많이 소유하고 이런 언론을 보면서 그 언론 자체가 얼마나 그 이주 공동체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가 보는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것을 극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의 문학은 인간은 이주하는 본성을 지닌 호모미그란스임에 착안을 해서 이주라는 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새로운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주의 문학은 하나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기반한 정주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타자, 주류, 비주류, 중심, 주변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정주주의에 기반한 정주인문학은 오랫동안 인문학의 지배적인 파라다임이었고 동일한 민족이 지리적, 역사적 경계로 구획되는 민족과 국가를 정상적인 사회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주의 인문학은 이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추동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힘이고 운동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이주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단선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이주의 다채로운 면모들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소위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망달리대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이주의 인문학은 이주와 이주문으로 인해서 변형하고 융합하는 문화와 사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소극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수립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동화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문화 간의 혼종과 융합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유로서 이주의 인문학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이주의 인문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주의 인문학은 학제간 융합 학문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단에는 7명의 공동연구원과 4사람의 전임연구원이 있고 2명의 석사 학사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10사람 그리고 12사람의 전공이 역사하는 사람이 서양사, 한국사를 합친 4사람이고 인류학 1사람, 문학 1사람, 영상 미디어학 1분, 철학 1분, 경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 1분, 사회학 1분, 1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의 문학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학제간 어떤 융합학문을 갖다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그럼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주의 문학의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1단계에서는 이주의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연구를 해왔고 2단계에서는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러한 로드맵에 기반하여서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은 이주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한 개인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주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이주자가 본국과 수용국 사이에서 문화적 변형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임을 규명했습니다. 그 1년차 탈경계 담론의 비판적 검토에서는 노마디즘, 트랜스내셔널리즘, 다문화주의 등 정주인문학의 중심주의와 탈경계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년차 이주와 일상의 상상력 연구는 평범한 이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상상력이 일상의 삶과 문화에 가져온 창조적 변형과 그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3년차 이주와 지적 상상력은 이주 지식인들이 그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저항하고 전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학문적 성과, 문학 작품들의 지적 재현물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단계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학술대회를 6차례 했고 국제 학술대회를 1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록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주의 인문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문화주의의 현재와 미래 비판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있는 반이민 정서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들과 어떤 소통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줘서 움직이는 문화라고 해서 이주민들이 가지고 온 문화가 우리 문화와 어떻게 합해지고 변형되고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가에 초점을 둔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 이주의 시대에서 지식인과 지식의 횡단이라고 해서
이주민 중에서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의 지적인 어떤 그 문화와 풍토를 어떻게 변모시켰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외국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알제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알제리, 이탈리아 총 11분의 그 학자들이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로 해서 일부분은 오셨고 또 일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는 이런 학술대회를 2022년에 열었습니다. 콜버 페이퍼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모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콜로퀴움 목록을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물론 연구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이주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듣고 그리고 그 이주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콜로퀴움의 이주 여성센터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료를 모으는 어떤 연구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그 1단계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갈 때 그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상당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 학술대회마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라고 하는 세션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현장 전문기관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어떤 인문학적인 고민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 다문화센터 달인의 그 관계자가 나와서 무지개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2단계에서는 인천 이주여성센터의 다문화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고 3단계에서는 이주 관련 사진 작가가 와서 어떻게 그 이주에 관련된 사진을 통해서 그 매체에서 어떻게 또 이주자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임실군청의 학예사를 모셔서 지정한 목사님이 옛날에 치즈를 임시에 가져왔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사회 치즈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민 관련 리소스 조사를 해서 창신동 일대의 이주민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역사적인 어떤 분석도 하는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의 인문학 영상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극단 너는과 MOU를 체결하고 영상 프로젝트를 공모를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 이주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공모를 해서 이제 단편 영화도 제작하고 한 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디어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이것까지는 저희가 약간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4권의 연구 총서를 1단계에 냈습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발표하신 분들 논문을 ok고들을 모으고 또 다듬고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외국인 학자들의 원고를 받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총서를 저희가 발간해냈습니다. 자, 2단계 연구에서는요, 이제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 하에서 이주가 개별 인간의 이동을 넘어서서 특정 집단 혹은 공동체의 행동 양식과 언어, 가치관 등 전반적인 문화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공동체라는 대주제 아래 연차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서는 정주인문학이 얘기하는 공동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있으면서 이주 공동체를 에스니시티, 인종, 언어 등을 통해서 주류사회와 이주 공동체를 유계적으로 이분법화하는 그런 구분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공동체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2년차 이주 공동체의 역동성은 정주인문학의 공동체 인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주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실체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주 공동체를 유연하고 새롭게 인식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아까 전
전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확고한 경계를 허물어서 이주 공동체 자체도 굉장히 유연한 공동체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3년차 경계를 초월한 이주 공동체의 상상력 연구는 상생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탐구합니다. 환대, 자비, 관용. 과연 우리가 타인을 환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숙고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음악, 문학,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미디어를 통해 이주자 또는 이주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주류사회와 상호 교류하는 문화적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 나온 용어로 유럽에서 아티비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와 그 액티비즘이 합해진 아티비즘에 대한 이 얘기가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아티비즘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4단계 연구 성과는 4번의 국내 학술 대회와 5번입니다. 2014년 11월에 3단계까지 5번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 콜로퀴움 목록을 보시면 상당히 그 현장에서 뛰는 현장 활동가들을 많이 모시고 콜로퀴움을 열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이 얘기도 있지만 사진 인류학자 또는 미디어 컬처 팩토리 대표로 해서 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와의 어떤 교류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의 인식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혜실 안산 공동체 미디어, 이분은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미디어 속에서 이주민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창신동과 이화동 지역 답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이주민이 만들어놓은 어떤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직접 이주민 음식도 같이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역시 이제 영상이 아니라 사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국내 외국인 학생들이 타지에서 상가 사진을 이제 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모를 했고 여기서 선정을 해서 저서로 그거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국내 이주민 참여 문화 행사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주민이 대림동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이주민들의 문화활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임 연구원들이 거기에서 하는 문화활동 축제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그 문화행사를 조사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3차년 저서의 보고서로서 그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저희 연구청서가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올 6월 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구청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서는 사진을 통해서 이주에 관련된 사진집을 낸 2분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서 이주 예술하기, 요거는 이제 사진 프로젝트의 결과물, 그리고 여기 함께 참여한 유학생들 이런 얘기들을 모두 담아서 이주 예술학이라고 하는 책을 3단계 하나의 업적으로 이미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활용 계획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낼 때 연구재단에다 제시한 그런 계획도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충실하게 저희가 따르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교육하고 계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한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연구 성과를 우리가 확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내 연구자와 공동 작업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 연구자의 개별적인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과
공동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 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중동연구소, 이주사학회, 한국 사양사학회 등등 이런 유관기관과 힘을 합해서 국내 학술대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5월 달에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지금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마지막 저희 그 행사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Imagination and Practices in the Age of Mig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현재 7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미국,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 지금 학자들이 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주민과 이주 공동체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 및 계몽에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것을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주 관련 영상 프로젝트, 이주 다문화 관련 사진 프로젝트, 지역 이민 관련 리소스 조사 작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 답사 등등 행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교육 연계 작업을 시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대회에 생생한 현장 이야기 세션을 넣어서 현장 활동가의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콜로퀴움,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과목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서 이 이주 관련된 교과목들을 많이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참여하는 문화 행사에 저희가 참관하고 관찰하는 이런 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총서 및 저서를 7권의 총서와 3권의 저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단계의 어떤 교육과 계몽을 위한 어떤 쪽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년간 동안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평을 해봅니다. 열심히 했고 성과도 굉장히 컸다라고 자평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연구재단의 지원이 가장 중요했겠죠. 두 번째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8%의 대응자금을 제시해 주었고요. 이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시설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하는 그 연구 성과를 교과목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사이 협업이 정말 다른 연구단과 달리 굉장히 남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행사에 공동연구원 7분이 전임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참여를 했고, 논문뿐만 아니라 저서, 출판, 지역 연계 사업에도 모두 한결같이 함께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유능한 행정연구원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이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그만큼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